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드릴 사연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 사연을 받았을 때 저도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싶었어요. 하지만 세상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결혼 5년차 30대 주부분인데요. 편의상 김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김씨는 지금까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부터 시작된 작은 의심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자, 그럼 김씨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한 달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김씨의 남편은 갑자기 야근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승진 준비 때문인 줄 알았죠.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야근이 많아. 남편의 말을 믿었던 김씨.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김씨는 야근하는 남편이 불쌍해서 직접 만든 도시락을 들고 남편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건물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거든요. 경비실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오늘 야근하시는 분 계세요? 경비 아저씨의 대답은 오늘 야근하는 사람 없어요. 그 순간 김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집에 돌아가서 따져 묻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자격증 공부하고 있었어. 집에 뭘 공부하냐고 물으니까 그냥 자격증이라고만 하더래요. 여러분,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씨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 더욱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김씨 집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요즘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시어머니까지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김씨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뭔가 분명히 이상하다는 걸요. 그래서 김씨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남편을 미행하기로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그때 김씨는 진실이 알고 싶었습니다. 5년간 함께한 남편이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지. 다음 날 김씨는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이 간 곳은 웨딩홀이었어요. 처음엔 누구 결혼식에 가는 건가 생각했죠. 하지만 멀리서 지켜보니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이 웨딩 플래너와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다른 여자와 함께요. 그것도 그 여자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5년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니.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말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우리 예쁜 아기 낳자. 그 순간 김씨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그날 밤 김씨는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처음엔 발뺌하던 남편이 결국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사실 나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야. 뭐라고요? 너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부인이 있었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김씨가 5년간 법적으로 인정받는 부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남편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 부인과는 별거 상태였는데 그 부인이 갑자기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고. 김씨는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김씨가 더 파보니까 남편이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첫째, 직장이 거짓말이었어요. 대기업 과장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프리랜서였습니다. 둘째, 가족 이야기도 거짓말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냥 이혼하신 것뿐이고 살아계셨어요. 셋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이름조차 가짜였어요. 김씨가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확인해 봤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5년간 함께 살면서 이름조차 가짜였다니.
김 씨는 도대체 누구와 결혼한 걸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바로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김 씨가 남편 핸드폰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믿을 수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단톡방 제목이 부인들 모임이었어요. 부인들 모임이라고요. 그 단톡방에서 나온 이야기는 김 씨가 세 번째 부인이라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사기를 당한 걸 알고 헤어졌고, 두 번째 부인이 바로 지금 임신한 그 여자, 세 번째 부인이 김 씨, 그리고 네 번째 여자도 이미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 사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단톡방에서 다섯 번째도 만나고 있다고 자랑하는 메시지까지 있었어요. 이 남자는 동시에 여러 명의 여자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 씨가 더 조사해 보니까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부인들에게 똑같은 방식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결혼 반지, 김 씨가 받은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어요. 신혼여행,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었어요. 프러포즈 멘트, 김 씨에게 한 말과 완전히 동일했어요. 기념일 선물, 다른 부인들도 똑같은 선물을 받았어요. 이 남자는 모든 걸 매뉴얼화해서 마치 사업하듯이 여러 명과 동시에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 씨는 이 모든 걸 알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다고 해요. 지금 김 씨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지난 5년이 뭐였는지도 모르겠다고 해요. 결혼식 사진을 보면서 울었대요. 저 혼자만 진심이었던 결혼식. 더 화나는 건 신혼집 전세 자금도 김 씨가 대출받아서 마련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돈 한 푼도 안 냈거든요. 지금도 그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집에 들어와서 오늘 야근 힘들었어라고 말한다네요. 김 씨는 소름이 돋는다고 했어요. 김 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에 고발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자취를 감춰버렸대요. 현재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지만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어떻게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명과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김 씨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다른 부인들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이혼해야 할까요? 김 씨는 자신이 너무 바보였나 고민한다고 해요. 5년간 어떻게 눈치를 못 챘을까 하면서. 하지만 여러분, 이건 김 씨 잘못이 아닙니다. 누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김 씨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진심으로 사랑했고 믿었을 뿐이에요.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 남자가 악마 같은 거짓말쟁이였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은 의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 씨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